윤석열 대통령 간첩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밀어주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별쌤TV입니다. 제가 탄핵 반대 집회 갔다 왔다는 것을 코멘트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거기에 갔냐, 아니면 진짜 그런 줄 몰랐다, 정말 구독 취소한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그분을 되게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이렇게 두 양대 산맥이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입법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망가뜨리고, 농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벼농사만 짓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농사꾼만 계속 양성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발전을 좀 저해하는, 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동성애를 굉장히 권장하고, 또 아이들한테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려주게 되는 그런 법들을 굉장히 제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을 그렇게 제정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법을 먼저 제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개개인이 그거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따르면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사회도 그런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회도 망가지고 또 이제 가정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과는 정말 달리, 정말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할 것 없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을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이를 둘을, 남자아이들을 낳아서 키웠지만, 사실 아이들 가진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는 걸 바라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집회에 가보면 정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찬성 집회. 근데 여하튼 저는 제 가치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지지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추구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맞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제정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그분하고는 저는 맞지 않아요. 또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있잖아요. 중국하고는 저는 맞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미국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미국을 보내고 싶지 중국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사실 저는 놀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25살 때 한번 중국에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중국에서 병이 나가지고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4박 5일인가 5박 6일로 갔었는데 한 3일째 됐는데 집에 진짜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그러기도 하지만, 또한 그냥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에 가고 싶냐라고 하면 저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훨씬 더 훌륭하고 저랑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스러운 가치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또 뭐냐면, 그 집회에 갔을 때 저는 탄핵 반대 이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을 굉장히 훼손시키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은 또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걸로, 사실 대통령의 절대적인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의 계엄이었고, 또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담화문에서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계엄을 왜 했냐? 나는 정말 이런 간첩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왜냐면 중국에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간 부분들, 근데 그 촬영한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잡지를 못한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부정선거를 캐기 위해서 사실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더군다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또 만약에 저도 그 계엄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계엄을 진짜 할 거면 저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을까? 국회에 사람을 아예 못 들어가게 딱 막았어야지. 국회를 딱 오픈해놓고 국회의원들 다 들어가게 해놓고, 저 윤석열 대통령 멍청한가? 사실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국회를 먼저 막았어야지. 왜 그거를 바로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할 거면 뭐하러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간첩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밀어주는 거 아니야?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처음에 봤을 때 저게 계엄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싱겁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계엄을 뭐 이렇게 무력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그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캐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계엄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그렇게 계엄을 한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정선거를 캐겠다 잡겠다 하는데 아니 나는 좌파 쪽에서는 왜 그거를 싫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까뒤집어 보자 라고 해서 잡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깨끗하고 청렴한 분들이잖아 그 좌파 쪽은. 그러면 그거를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발작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좀 안 하려고 지금 그러다가 내란죄가 들어가면은 뭐 심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또 내란을 빼겠다. 그럼 내란을 빼면 계엄을 한 부분이 왜 뭐 내란이 아니었으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법적으로 뭘 걸 거예요? 대통령은 내란의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탄핵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법 쪽에. 근데 그걸 빼면 사실 뭐 탄핵할 이유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진짜 법을 어기는 민주당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서 사실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흘러가는 거 보시면은 잘 판단이 서실 거 아니에요. 제가 컨텐츠를 사실 학원에 대한 컨텐츠를 먼저 시작했고 제가 사실 학원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하지만 사실 이런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왜 다루냐. 사실 정치가 문제가 되면요. 학원은 완전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코로나 때 백신 문제 때문에 학원들 완전 진짜 다 잡았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학원을 그 학원에서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막 그 학원을 막 다 뒤집어 엎고 그 학원에 무슨 세무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을 정해버리면 학원은 그냥 완전 그런 부분에는 직격탄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도요. 선생님들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는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학교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들도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만약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야, 나는 동성애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동성애는 너희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 동성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리고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가 입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선생님으로서의 입지를 우리가 사실 그렇게 다지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래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선생님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뭐 안 시킨다 이런 문제로 그냥 뭐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그런 계엄 같은 거는 사실 있었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29번인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탄핵시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명령체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북한이 진짜 맘만 먹고 쳐들어오면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북한 바로 쳐들어와도 될 것 같아. 북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명령을 누가 내릴 거야. 그리고 명령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돼가지고 완전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홍콩처럼 중국한테 먹힐 수도 있어요. 중국은 진짜 인해 전술로 들어오잖아. 탄핵 집회 때 나갔을 때에도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전철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10대 여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봐도 저보다도 키가 크고 제가 한 165 정도 되는데 저보다 키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둘 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20대 아이들이니까 그냥 저 친구들도 집회에 나왔나 보다. 근데 뭐 그냥 어느 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겠죠.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샤오샤오 하면서 중국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역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집회장 쪽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갔겠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사실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모든 저희 탄핵 반대 집회에 있었던 분들이 전철역에 오셔가지고 짱깨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쪽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번에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딱 하니까 민노총 있었던 그쪽 탄핵 찬성 집회 쪽에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거기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지인이 건축 쪽에 일을 하거든요. 아파트에 건축 쪽에 일을 하는데 근데 그 건축 쪽에 일을 할 때 뭐 여기에는 이렇게 다 뭐 어떤 것을 다 해놨으니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런 걸 써놓잖아요.
그러면 한국말하고 중국말만 써놓으면 된대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대요. 거의 대부분이 건축 쪽은 중국 사람들이 완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쪽의 기술을 배우려면 이제는 중국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할아버지들이야. 우리 나이 때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 60, 70대 분들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건축 쪽의 기술을.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 있고, 또 다른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지인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아무도 잡지 않는데, 예전에는 비자를 만기됐는데도 안 나가고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 잡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엄청 잡았는데, 지금은 그걸 잡지 않는다.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우리나라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 안 잡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권에 중국의 자본이나 중국의 모든 입김이 엄청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중국한테 뭐 잘 보이면 되지, 뭐라고 하면 시시해 이래야지 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잘못 보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북중러한테 잘못 보이기 때문에, 북중러와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라는 게 사유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고 해서 구독을 하건 취소하건, 저는 사실 이 채널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수익 창출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하고 저희 살아온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그냥 연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자체가 정말 진짜 이렇다. 근데 사실 좌파 쪽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증거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듣질 못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지인 중에서도 정말 그걸 그렇게 못 들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과 친해져서 중국에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미국에 왔다 갔다, 미국에 있는 것들 좋아하잖아요. 애플폰 좋아하잖아. 맥북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중국 샤오미 쓰고 싶습니까? 맥북 반납하고 샤오미 거 아무리 좋아도 뭐 싸도 쓰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왜 중국의 그런 정치를 따르고 중국 쪽의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 당에서 하는 모든 사회주의식의 그런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냥 귀를 좀 여시고요. 눈도 여시고,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어느 쪽으로 지금 유학 보내고 싶으세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어디 중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왜냐면 북경대학교 굉장히 세계적인 대학교니까 거기 가서 중국말 배우고 그쪽에서 뭐 뭔가 무역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배우실 거 있으면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명 중에서 너 만약에 뉴욕대학교 갈래? 북경대학교 갈래면 어디 가실 거예요? 당연히 뉴욕대학교 보내고 싶죠, 우리 애를. 그쵸?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부분들, 이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하는 법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법안을 발의하나. 정말 그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감성파리에 진짜 현혹되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우린 또 나이가 있잖아. 감성파리에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정말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지키려고 하는 분들, 틀딱이라고 막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눈을 진짜 크게 뜨고 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감성파리로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대통령이 진짜 무슨 말을 하나, 민주당이 무슨 법을 발의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를 잘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또 당안이니까 잘 찾아보시고, 또 뭐 서류나 문서들도 그런 이제 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관심이 없었지만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잘 대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대응할 때 그걸 놓치면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잃어버렸던 걸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앞서서 싸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